지방선거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들 광역, 그것도 서울과 부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도입의 목적인 풀뿌리 민주정치를 생각하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깃발을 들고 영남 험지로 향한 두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재윤경 전 의원의 경우 한때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좋다는 자리 다 마다하고 경남으로 내려갔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윤경 전 의원 그리고 정진우 불경 메가시티 포럼 운영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두 분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네. 어디 준비 중이시죠? 경남 하동군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준비 중? 부산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왜 다들 험지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쉽지 않은데요. 뭐 사실 험지라고 표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실제로 민주당이 그 대승을 거둘 때도 이기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역에서 집권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역 내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비해서는 부산은 좀 사정이 낫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연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1998년도 그렇죠.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네, 부산. 2000년 부산에 내려오신 그 동네입니다. 제가 나가려고 하는 강서구가. 그때 국회의원 떨어졌었던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지역 감정 유발했던 그 발언했던 그 합동조사장에 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해 보지 못했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한 번 배출했다가 네네. 2022년도에 다시 뺏겨가지고 탈환을 노리고 있고 뭐 그런 동네인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과 함께 부산시장이 이번 선거의 가장 그 접전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에서도 부산을 관통하는 두 가지 이슈가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통합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인데 네네. 그 두 이슈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또 부산 강서구다. 왜냐하면 부산 강서구에 부산 신항만이 네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이 네. 소재하고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더라도 울산과 부산과 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또 그 낙동강하고 연안에 있는 부산 강서구다. 이런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지역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핵심 지역 이런 데 있어서 책임감이 크고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같이 일도 하시고 인연이 깊으시죠? 네네네.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제가 주빌리은행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시민운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올해 연체돼서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생계형 빚인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채권이 사실은 그 제2시장에서 제3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도 하는 네네. 예, 이런 가난이 대물림되고 채권 추심이 비톡촉이 그 대물림되는 그런 현실을 타파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부실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탕감해주는 그런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이 주빌리은행을 만들 때 당시에 은행장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네, 이재명 네, 시장님께서 네. 함께 해주셔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후에도 제가 그러니까 2016년에 국회의원의 그 비례대표위원으로 네. 활동하면서 그때 치러진 대선에서 그 대선 경선이죠.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합류한 예, 패녀가 가장 아니셨습니까? 먼저, 예.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지지를 표하고 그리고 캠프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금융 전문가시니까 사실상 뭐 금융위원장 그다음 금감원장 등등에서 항상 그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한번 도전해 보실 만도 한데 왜 다 마다하고 다시 경남 그것도 하동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보지 못한 곳으로 그것도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기초단체장 후보다
어떠한 결단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고향이 하동이기도 하지만요. 2018년에 이미 비례대표 의원 할 당시에 지방선거를 그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 사천남의 하동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자임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해는 그나마 사정이 낫죠. 근데 민주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사천남의 하동 지역에서 하동이 민주당 지지율은 제일 높고요. 네네. 남해는 굉장히 특이한 게 국회의원 선거는 좀 보수 정당을 선택을 하시는데 군수 선거는 정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네.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군수를 여러 번 배출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2018년에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봤던 우리 지역의 모습은 좀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많은 부조리가 있고 또 사실상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넉넉하게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역 발전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한 그렇죠. 그런 네. 지방 정치의 한계를 좀 목도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지역을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지방 재정을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우리 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균형 발전이잖아요. 네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려갔던 재정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지방 정치의 투명성 그리고 지방 정치가 좀 유능하게 잘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부터 사실은 나중에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할 것이 아니고 지방 행정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당시에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군수 도전을 이제 결정을 한 거는 사실은 그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를 끝으로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역위원장을 좀 또 와달라라는 지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거의 2022년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맡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냥 지역위원장을 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결단을 내리고 다음번에 하동 군수에 꼭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위원장을 좀 맡았습니다. 네. 좀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계세요. 그죠?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경남에 계셨던 몇몇 분들은 다 수도권을 옮기고 당선 가능성을 보고 가는데 자, 그러면 경남에 특히 하동 같은 경우 지역색은 여전합니까? 그러니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당연히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죠. 일당 독주로 인한 피해는 익히 경험을 했고 지역 발전을 저해왔는데 지역색은 여전한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2월부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총회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319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50개 마을에 인사를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네.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뵀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전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 위원장님, 네. 부산 네. 지역주의가 좀 완화됐다고 하다가 지난 네, 총선에서 맞습니다. 네. 단 한 석만 민주당이 네. 물론 득표는 다 40%는 네, 네, 되기는 네. 했지만 어쨌든 소선거구제에서 어쨌든 지역구는 한 석만 가져오는 일종의 참패를 당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는 부산 시민들도 아주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접전할 수 있거나 선전할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초접전할 수 있어도 신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한 10% 정도 뭐 앞서가고 있는데 네네. 역대 선거에서 10% 정도 앞서가고 있는 선거 10%를 좀 11, 2% 앞서다가도
막상 개표하면 1% 차이로 졌어요, 우리가. 그것이 그래서 한 15% 정도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45%까지 우리의 고정표 또는 우호적인 유권자층을 끌어모으는 것은 스피드 있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중앙 정치에서 마지막 5%, 2, 3% 마지막 그 등산으로 말하면 깔딱고기로 넘어가는 그것은 어떤 바람이나 그 외부적인 어떤 백업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진정하게 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오랜 발품팔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동정표 뭐 또 여러 가지 뭐 선거 구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물과 정책과 정당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그래도 지역민들이 여전히 정당을 좀 보는 경향이 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그렇습니까? 2018년도처럼 어게인 2018년을 그 민주당이나 그 진보 개혁 지지층에서는 다 원하고 있는데 2018년과는 다르게 저쪽도 상당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아침마다 길에 나가서 출근 피켓팅을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이제 창문 열고 화이팅을 해주는 사람, 엄지손가락을 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네. 반대로 저한테 쌍욕하고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측이 다 지금 팽팽하게 결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경남보다는 사정이 좀 나으니 자 경남 특히 뭐 하동 경남 대통령이 잘 한다는 평가는 전반적인데 그것이 과연 표로 이어질 것인지 또는 민주당에 대한 그 오랫동안의 거부감 밀어내기 그 정서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물 대결로 가져야지 좋은 것인데 네네. 여전히 정당 대결, 색깔 대결로 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좀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 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고요. 아까 지나가면서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있지만 욕을 하는 시민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박수도 적극적으로 막 보내주시는 분들이 조금 드물지만 네. 또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고요. 좀 사실은 이렇게 속을 잘 표현을 안 하세요. 안 네. 하시는데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부산시만 해도 그래도 이제 좀 그 정당 간의 경쟁이 오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지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뚜렷한 자기 노선, 자기 색깔, 자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당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아주 원사이드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는 좀 정당을 떠나서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히려 몰래 찾아오셔서 사실은 자기가 지역 총책이었고 그 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선거도 그 당에서 치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하동 발전을 누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겠다. 특히 약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십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신이고 중앙 정치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그 지역 경제, 지역 정치만 바라봤던 분들이 군수를 했더니 군수 자리를 맡겨봤더니 도저히 이게 나아가질 않는다. 네네, 이렇게 네.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좀 힘 있는 군수를 뽑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경남이 서부와 동부에 따라서 약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괴리가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다른 단체, 기초단체장 후보군들은 다 지금 그동안 왜 인물난도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그렇죠. 네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후보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저희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분들이 15분이나 됩니다. 아, 그리고 네. 도의원 후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동군이 사실상 저희가 한번 출마 예정자 다 같이 모여서 결의대회를 했는데 17명이 서서 네네. 인사를 하고 또 당원들도 한 3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성황리에 저희가 당원 결의대회를 마쳤는데요.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한번 해보겠다,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하동 국민들께서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신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님의 경우 도전하는 곳이 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그렇습니다. 허태열의 예. 그 지역주의 발언 앞에서
저 아직까지 기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발언. 예, 예. 여기 뭐 호남분들 안 예, 계시는 저 맞습니다. 박수 치는 분이니까 호남분들 같네요. 이 발언인 것 같은데 네. 그곳을 탈환한다는 그 사명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각오로 지금 뛰어들고 계십니까? 그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부산을 물론이고 소위 대한민국의 동쪽 영남에서는 전부 다 그 빨간 그 바탕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유일하게 파란 점 하나가 있는 곳이 부산 강서구였습니다. 네네. 몇 표 이겼어요. 몇 네. 표. 그런데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 표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를 반드시 탈환하려면 그 중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선거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 강서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여러 가지 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세력들은 사실 중앙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끄떡도 않고 자기들의 어떤 기존의 정책 기조나 네네. 노선 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치열하게 한번 붙어서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분홍선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들은 사실상 지금 언론들이 분석하기는 이제 선수들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분석이 틀리지는 않죠? 부산 같은 경우는 전재수, 경남 같은 김경수 전 지사 이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경남 도지사로는 김경수 후보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죠. 현재는. 네네. 네, 그렇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래도 뭐 시당위원장부터 여러분들이 출마 의사는 밝혔어요. 어떻게 지금 아닙니다. 부산도 시당위원장은 현재 그 당헌 당규상 출마할 수 없고 전 시당위원장 말씀 이재성?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대부분 다 그 전재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네네. 현재 통일교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이 어쨌든 좀 있습니까? 현재 지표상으로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고 신상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어쨌든 행보를 하고 싶으시려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좀 정중동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께서 안 나오면 큰일 나죠. 저희들은. 참 두 분 뵐 때마다 저는 참 역으로만 사셔서 주위 가족들이 안 힘들어 하십니까? 근데 사실 하동에서 한 3, 4개월 거의 못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올라와 봤는데요. 아 예. 예. 서울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따뜻하죠 그래도 하도.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도 좋고요. 네. 뭐 지역 분들이 민주당의 험지일지는 모르지만 좀 더 공동체가 활발히 좀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인심이나 이런 게 사실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차도 안 막히고 네.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올라오면은 뭐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진짜 살기가 힘든 곳이구나 다시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네. 영남도 호남도 경쟁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인 경남, 부산에 각각의 사명감을 들고 내려간 두 정치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하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두 분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